자신감의 법칙.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대화의 첫걸음이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보면은 이 불안정한 충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싶은 것도 충동에 의해서, 또 도중에 포기하는 것도 충동에 의해서, 이게 너무 이 충동적인 사람, 마음이 그냥 금방 그냥 쉽게 바뀌는 사람 참 위험해요. 그런데 이런 충동이라는 게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가끔은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사람을 크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그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인간의 충동적인 용기를 어떤 그 신기한 힘이다, 이게 참 신비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동을 조직적인 두뇌 활동에 있어서 유기적인 힘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잠재적인 힘이다. 잠재적인 힘을 지닌 충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충동적인 의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충동적인 의지, 이거를 이제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자세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자신 있는 태도와 말투로 상대방을 강하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겠죠.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상대방을 설득할 때나 순간순간 닥치는 이 선택이 중요한데,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감 있게 대처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에 찬 말 한마디가 위기에 처한 내 자신이나 내가 속한 조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그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건실하고 또 강한 자신감, 이게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실하고 강한 자신감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신념과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의 그 눈빛 보면 알잖아요. 눈빛이나 그 말하는 거, 이 언어는 상대방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감 있고 의지가 굳은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감하고 자만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 자만과는 좀 다른 개념이고, 일종의 그 심리적인 우월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다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난 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거래든 성사시킬 수가 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때 나하고 말하는 그 상대방, 또 거래 당사자가 나를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하게 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사회활동,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호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건 결국에 가서 내 자신의 그 신념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는 말투, 지금 여기 이제 오늘 강의할 때도 이렇게 자신감 있는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이 톡 들어오는데, 어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긴가민가 잘 귀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나 이 자신감 있는 태도, 자신 있는 말투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충동적인 의지가 자기 안으로 고착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시작은 이 자신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에서부터 자신감 있는 그 말과 태도로부터 출발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격려의 말은 부드럽게 하라. 이거를 잔소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직장 생활, 집에서도 잔소리가 많고, 특별히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하다 보면 남에게 쓴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상대방을 꾸짖거나 설득하려고 할 때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말아라는 거죠. 확 그냥 핥히듯이 난 뒤끝이 없어 하면서 그냥 확 그 가슴을 칼로 그냥 확 찌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정말 아주 한이 맺히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면은 두고두고 그게 생각나요. 진짜 여기 날씨가 좀 우울하고 그러면 신경통 통증이 생각나듯이 상처를 받으면 두고두고 그 상처의 아픈 기억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게 되면 좌절하거나 의욕상실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남을 꾸짖거나 야단치고 싶은 이런 충동이 일어나도 이 결과, 롱텀을 좀 생각해야 돼. 롱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회생활이나 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갖다 보면은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유교 문화고 이 하이어라키 조직 사회이기 때문에 상하 위계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한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질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상하 위계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남의 잘못을 꾸짖거나 질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부드러운 말로 하려는 거, 정다운 말로 잘 설득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좌절하거나 쓰러지게 만들지 말고 가슴에 그냥 콱 하고 그 비수를 꽂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용기를 갖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질책을 하지 말고 핥히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설득력 있는 조언이 도움이 되는 말이 돼야 되겠죠. 조언으로 상대방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돼서 한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수준이 된 사람의 경우, 준비가 된 사람의 경우도 그런 기습적인 말이나 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쉽게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두고두고 계속 생각나게 돼. 물론 싹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인간이 그 정도로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드물어요. 보통은 그 말이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아마추어적인 꾸짖음을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역효과가. 그래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이게 배려인데 일종의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활한 인간관계, 탁월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남을 실책하는 말, 가슴에다 그냥 비수를 확 꽂거나 아니면 그냥 핥히는 말, 이런 말보다는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게 좋죠. 격려의 말. 가급적 칭찬해주고 격려의 말. 그리고 만약에 충고를 하게 되면은 충고의 말보다는 부탁의 말.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거 그냥 요즘에 갑질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냥 하이어라키식으로 상사가 부하 직원 꾸짖듯이 그렇게 했다가는 이게 큰일 나죠. 그래서 실책의 말보다는 격려의 말을 해줘라. 충고의 말보다는 부탁의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자, 성공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칭찬을 해라. 칭찬. 오늘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제가 전화로 말씀 나눈 것보다는 훨씬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전화로서는 부드럽게 들렸는데 만나보니까 아주 사납게 생기셨네요. 어떤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인상을 보니까 그 영화배우, 그 무슨 영화에 나왔던 그 영화배우랑 똑같이 생기셨네. 말씀하시는 것도. 이러면은 이게 물론 이제 지나가는 빈말이지만 상대방이 기분 좋게 생각하면서 이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는 거죠. 처음 만나가지고 이 칭찬을 해주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만족의 심리 효과라고 그러는데, 자기만족의 심리 효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만난 사람에게 적합하거나 또는 그 사람보다 조금 뻥튀기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우월한 상대를 비유해가지고 자기 만족의 심리를 자극해주면은 상대방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든다. 벌써 이게 친근감이 든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서로 이렇게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해주게 되면은 아주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 되거나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은근히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데, 요런 찬스를 받아가지고 축혀 세워주면은, 칭찬해주면은 흐뭇한 미소가 번져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예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생각나는 대로 회장님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장님의 명성을 아주 먼 곳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가, 가급적이면 이제 분위기를 맞추고 이제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동물이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적이라기보다 이거 뻔한 얘기인데, 뻔한 얘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휙 그냥 갑자기 이게 발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성공적인 사람 아니라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도 이게 좀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이 이제 키가 작고 뚱뚱하거나 아니면 이제 삐쩍 마른 체형이다. 그러면 조금 열등감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아니 외모가 이렇게 짜리몽땅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풍채를 보니까 참 너무 좋으시고 뭐뭐뭐 회장님 같은 그런 느낌도 드시고 아주 정말 비즈니스맨 같고 사업가 타입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수완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느껴지네요. 이런 식으로 첫마디를 하면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열등감 가지고 있던 사람도 흡족한 마음으로 기쁨의 미소를 아마 전달하게 될 겁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쓴 그 시민철학 요강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모두 남을 자기와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칭찬해 주면은 좋은 사람, 탁월하고 성공한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칭찬해 주면은 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인정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꾸 그거를 얘기하게 되면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상대방, 오늘 만난 사람이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대화 나누는 사람, 오늘 거래하는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셔야 돼.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 아주 귀신같이 그 잘못된 점을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 입으신 자켓이 뭐가 어떠네요.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좀 사이즈가 큰가 봐요. 좀 큰 걸 입으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든지 보면은 단점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라.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은 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마음문을 열게 되고 원만한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의 기술인데요. 노하우인데, 상대편이 어떤 말을 해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어떤 말을 해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다 듣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피력하면서 대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감의 법칙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대화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인간은 때로는 불안정한 충동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충동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충동. 그래서 이 충동이라는 것이 이제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지만, 충동의 좋은 점을 이렇게 뽑아보면은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파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동적인 의지라는 것이 자신감을 말한다. 자신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자세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태도와 말투로 상대방을 강하게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원리가 격려의 말을 부드럽게 하라. 잔소리 한다든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고 상대방의 그 가슴에 비수를 꼽는 데다가 핥히는 말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섣부른 꾸짖음은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탁월한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실책의 말보다는 격려의 말을 하라. 그리고 충고의 말보다는 부탁의 말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리로는 칭찬하라.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장점만 뽑으려는 거예요. 단점 말고 장점만 쫙 귀신같이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적합하거나 또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그 뻥을 튀겨가지고 약간 레벨이 높은 그 우월한 상대방을 비유해가지고 자기 만족의 그 심리를 자극하라 그랬죠. 자기 만족의 심리를 자극해줘라.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데, 자신의 그 체형이나 여러 가지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칭찬과 이 자기 만족의 심리를 자극하게 되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토마스 홉스의 명구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모두 남을 자기와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데서 기인한다. 자, 자신감의 법칙.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처음 만난 분이나 아니면 이제 오늘 이제 만나야 될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좋은 롤모델이나 좀 사회 성공한 사람들, 유명인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심으로써 상대방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해주는 오늘 아주 엄청난 날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